현대시 세 번째 절정 시작할게요. 절정 하이라이트 끝까지 몰려 있어. 최고조의 달에 있어. 이런 거예요. 뭐가 최고조의 달에 있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개의 최고점의 달에 있어. 어떠한 한 개?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당연히 있어요. 왜? 이 시를 쓰신 분, 이육사, 본명 이원로, 평생을 독립운동하는 데 바치셨던 분이었었으니까요. 오른쪽 밑으로 가볼게요. 위로 갈게요. 자유시 서정시면서 하나만 더 써봅시다. 뭐라고? 일제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저항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극한 상황. 절정을 초극하려는 절정을 초극하려는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강렬한 시어와 남성적 어조예요. 내면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 긴박감을 더하고 대결 의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붙어보고 싶어? 일제하고 붙고 싶어. 일제가 만들어 놓은 한계의 절정에 저항하고 싶어. 역설적 표현이 있다라고 해놨는데요.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사연의 역설적 표현. 반어와는 다르게 역설이라는 것은 뭔가 모순된 표현으로서 문장이 논리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 전체 1, 2, 3, 4연으로 나타나 있고요. 1, 2연에서는 수평적 극한, 걸어서 극한의 상황에 간다. 2연은 고원, 수직적 극한, 올라가고 한계. 3년,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한 발 서서라도 여기에 디딜 곳이 없어요. 나에게 허락된 공간이 없다. 좌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것을 이겨낼 거예요. 초급. 그리고 한시에 기승전결 구조를 따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기승전결. 특징 위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4연 어디에 역설법이 들어있다? 강철로 된 무지개. 여기에 역설법이 들어있다고요. 강철은 싸늘하고 비장하며 강인한 인상을, 그리고 어떻게 무기 만들 때 쓰지. 사람을 살생하는 데 쓴다고요. 반면에 무지개는 환상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러한 강철과 무지개는 서로 어울리지만 어울려서 역설적 표현을 형성해냅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재료와 완성품이 공통된 속성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역설. 이를 통해 차가운 현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무지개로 역전시키고자 하는 이 말이 중요하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정이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 1940년대 일제강점기 말기로 진짜 일제의 탄압이 극악에 달해있을 시기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운동이 모두 실패하고 국외적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의 활동이 미미하게 명맥만 유지되고 있을 때 민족의 위기감을 몸소 느끼고 위기감과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고자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시 본문 보러 갈게요. 1, 2, 3, 4연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만 더 쓸까? 기승전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리 알고 있잖아요. 1, 2연 여기까지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년에서는 좌절했어. 하지만 그걸 이겨낼 겁니다. 초극의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매운 계절 언제겠어요? 겨울이죠. 채찍의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쪽에서 쭉쭉쭉쭉쭉쭉 걸어가서 남에서 북으로 가려면 평지를 걸어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은 수평적 한계. 휩쓸려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네요. 매운 계절 일제, 채찍 일제, 강렬한 시어를 쓰고 있죠. 하늘도 지쳐 끝난 고원, 북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북쪽에서도 쫓겨나서 어떻게 높은 고원까지
여기에까지 몰리게 된 거죠. 고원, 수직적 한계.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몰리고 또 내몰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때? 서리빨 칼날진, 더 춥네. 그 위에 서게 됩니다. 극한의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 1, 극한의 상황 2, 좀 더 세부적으로 극한의 상황 3. 그 위에 서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해서 이 육사 아저씨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 절대자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라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고 싶다. 경건함의 자세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극한의 상황 4. 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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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몰리고. 이러한 극한의 상황이지만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나면 정신이 잃고 완전 좌절하고 포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눈 감아 생각해 본다라면서 대단하지 정신적인 여유를 지니려고 하는 경지에 도달하 있다. 이 정도 되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거겠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요거를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강철로 된 겨울을 무지개로 만들이라. 혹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 겨울을 무지개로 생각하리라. 어쨌든 아까 오른쪽 밑에서 한 것처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법 쓰여 있어요. 어쨌든 만들이라, 생각하리라 라는 말 자체가 의지적이다. 그래서 사연 옆에 초극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겠죠. 나라가 힘들면 목숨을 바쳐서 무조건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시려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은 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5번에서는요. 그냥 요 정도만 힌트 드리고 갈게요. 어디가 있냐? 여기에 5번에서는 역설 정도 찾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하나만 확인할게요. A, B, C, D, E 중 기역과 함축적 의미가 같은 것 찾기. 기역은 고원이었고요. 고원. 북에서 몰리고 몰려서 높은 곳에 북쪽으로 오기만 해도 추운데 고원까지 오면 더 춥죠?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 야, 이 분위기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시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동환의 눈이 내리느니 눈 내릴 때 고향 생각할 거예요. 북쪽 나라에서는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나니 이 눈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찾아봅시다. 회색 하늘 속으로 흰 눈이 퍼부을 때마다 눈 속에 파묻히는 하얀 북조선이 보이느니 고향이네요. 눈 내릴 때 고향이 보입니다. 솔직히 보이지는 않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네요. 가끔 가다가 당나귀 울리는 눈보라가 막북강 건너로 굵은 모래를 쥐어다가 추위에 얼어뜨는 백의인 우리 민족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의 귓볼을 때립니다. 누가? 막북강 건너에서 오는 추위가. 그러면 이 막북강이 어떻게? 극한의 상황. 추운 데겠지. 춥길래 멀리서 오신 손님을 부득이 만류도 못하느니 봄이라고 개나리 보러 온 손님을 눈 밟기에 실어 곱게 남국에 돌려 보내느니 너무 추운데 이런 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남국은 니은에 나와 있는 막북강하고 완전 대조되는 따뜻한 공간이다. 긍정적인 공간이다. 배궁이 울고 북락성이 눈 깜빡일 때마다 제비 가는 곳도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닌가?
좋은 되겠지. 그러니까 역시 막북강하고 대조가 될 거다. 서로 부둥켜 안고 적성 하늘의 별을 손가락질하면서 얼음벌에서 춤추는 모닥불에 비치는 이방인의 파란 누나를 보면서 아, 북극은 너무 추워요. 이 추운 밤에도 강력히는 밀수입 마차의 지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력에 지금 이 강력은 어떤 상황이에요? 춥죠. 추운 밤이지. 힘든 사람들한테 밤은 시련의 공간, 시련의 시간. 눈도 추위도 시련의 시간 되지 않을까? 얼음장 트는 소리에 쇠방울 소리 잠겨가면서 눈 내리는 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나타내는 건 4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긴 시는 아니었으니 한 번 더 다시 반복해보고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할게요. 뿅!